여자가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질 때, 즉 본능적인 욕구가 솟구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 여자의 입에서는 너를 원해 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의식은 아주 정교하고 은밀한 암호를 송출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남성들이 이 결정적인 찰나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연애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류의 DNA에 각인된 생존과 번식에 관한 심오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여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가장 뜨거운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남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 박사 김서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관계에서 남자는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여자는 브레이크를 밟는 존재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반면 여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통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가 선교기 없거나 남자보다 덜 원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여자의 뇌를 들여다보면 여자 역시 남자 못지않은 때로는 더 강렬하고 정서적인 결합을 동반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 계산법이 남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 여자는 남자처럼 직설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부끄러움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생물학적인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대가인 로버트 트리고즈가 주창한 부모 투자 이론을 살펴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남성의 경우 번식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는 성관계에 소요되는 몇 분 길어야 10여 분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한 번의 사정으로 수억 개의 정자를 배출하며 이론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생 동안 수천 명의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에게 있어 성관계 한 번의 기회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여성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이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그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생물학적 투자는 무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자원을 태아와 공유해야 하며 출산이라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임신한 여성은 사냥이나 채집 활동에 제약을 받고 포식자의 위협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컷의 존재가 생존에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은 여성의 뇌에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를 심어 놓았습니다. 바로 신중함이라는 브레이크입니다. 여성이 아무 남자에게나 쉽게 성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 이전의 생존 본능입니다. 만약 여성이 섣불리 관계를 맺었다가 남자가 떠나버린다면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이는 곧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을 검증하려 합니다. 이 남자가 단순히 성적 욕구만 해결하고 떠날 사람인지, 아니면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보호해줄 좋은 아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내숭이나 밀당의 심리학적 기원입니다. 남성들이 보기에 여자가 좋으면서도 싫은 척하고 원하면서도 거절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이 상대를 괴롭히려거나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검증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방의 인내심과 헌신을 테스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남자는 탈락하고 끈기 있게 신뢰를 보여준 남자만이 여성의 가장 깊은 곳, 즉 자궁으로 가는 열쇠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배경 위에 사회적, 문화적 압박이 더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의 정숙함은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받았고,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주도적인 여성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픈 여자라는 낙인은 과거에는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가벼워 보인다거나 존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자신이 성적 욕구를 느낄 때 언어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말로 나랑 자자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녀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눈빛이나 몸짓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보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남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거절하더라도 나는 그냥 쳐다본 것뿐이야 라거나 실수였어 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인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이 부인 가능성을 확보해둔 상태에서만 자신의 욕망을 안전하게 드러냅니다. 문제는 남성의 뇌가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신호를 해독하는데 그리 능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뇌는 목표, 지향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하면 즉시 창을 던져야 했던 남성들에게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배고프다, 저기에 사슴이 있다, 공격하자 와 같은 단순 명료한 정보 처리에 특화된 남성들에게 여성의 오늘 분위기가 참 묘하네요 라든가 집에 가기 싫다 와 같은 다층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암호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의 신호를 아예 감지하지 못해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반대로 여성이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현대의 남성들은 성추행이나 미투 운동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신호를 오해하여 불쾌감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방어적 소극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은 연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자가 정말로 당신을 원할 때 그녀의 무의식은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말로는 아니요 라고 할지라도 몸은 예스를 외치고 있는 그 모순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두 가지 핵심 신호는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 여성이 당신에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그린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언어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해, 나, 사랑해 같은 직접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서사의 공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깊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약점이나 상처 부끄러운 과거 혹은 아주 사적인 가족사 같은 이야기는 나의 사회적 가면을 벗는 행위이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당신과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화의 깊이를 훅 하고 떨어뜨리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해마는 신뢰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방어 모드를 유지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강한 호감과 신뢰를 느끼고 더 나아가 이 사람과 유전적, 정서적 결합을 맺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융합의 욕구가 강해집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개인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녀의 뇌가 옥시토신에 흠뻑 젖어 당신을 남이 아닌 내 사람의 범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여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나 전 연인에게 당했던 배신,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콤플렉스 등을 이야기하며 눈물까지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신뢰의 그 이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데, 자기 노출의 수위가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인한 수컷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자의 부선계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제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정서적 친밀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털어놓을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해결사가 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자가 요즘 회사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남자는 그럼 이직을 해봐 라거나 상사한테 이렇게 대처해 라는 식으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자가 이 순간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개인사를 털어놓는 행위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적 공명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남자는 내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이죠. 만약 여자가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이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 든다면 여자는 순식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켜졌던 그린라이트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진다 라며 깊은 공감을 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가볍게 어깨를 감싸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정도의 스킨십을 더한다면 여자는 당신에게서 엄청난 안정감과 함께 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인 무장해제는 곧 신체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침실로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초대장 중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이지만 그 이전에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행위가 선행될 때 여성은 비로소 성관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순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자신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낸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정서적인 접근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육체의 언어입니다. 바로 비언어적 터치, 즉 스킨십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촉각을 통해 소통해 왔습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으며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촉각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여성의 본능입니다. 퍼스널 스페이스, 즉 개인적 공간을 침범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심이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자발적으로, 그것도 은근슬쩍 당신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뇌 속 편도체에서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이 사람과 닿고 싶다는 욕망이 이성의 통제를 뚫고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호감 있는 남성에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1위가 바로 은근슬쩍 터치하기였습니다. 말로는 차마 좋아해 라고 못하지만 몸은 자석처럼 끌려가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플러팅이며 남자가 제발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의 개입 여부입니다. 술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켜 이성적인 판단력과 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도 술에 취하면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 여자가 만취 상태에서 당신에게 스킨십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특별히 원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술버릇이거나 외로움에 기인한 일시적인 충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그런 여성은 당신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있는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호감 신호로서의 스킨십을 구별하려면 그녀가 맨정신일 때 혹은 가벼운 반주 정도만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정말로 하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만지게 되는 남자의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무작위로 아무데나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심리학적인 법칙과 단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의미심장한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손은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이자 타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연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악수나 하이파이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상대방의 손을 지그시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대화 도중에 손이 참 크시네요 라며 당신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바닥과 맞대어 본다거나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며 당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본다면 이것은 100% 이성적인 호감의 표시입니다. 특히 손 크기를 대본다는 핑계로 손바닥을 마주대는 행위는 매우 고도화된 스킨십 전략입니다. 손바닥은 신경이 예민한 부위라 서로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자는 이를 통해 당신과의 속궁합을 무의식적으로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확정적인 신호입니다. 깍지는 손가락 사이사이가 빈틈없이 결합되는 형태로 성적인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는 행위가 가진 심리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손은 도구를 사용하고 무기를 휘두르며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주체적인 신체 기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준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자신의 통제권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무의식적인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깍지를 끼는 것은 나는 당신의 통제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혹은 당신이 나를 리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수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유혹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손바닥에는 수많은 땀샘과 신경이 분포해 있어 맞잡았을 때 상대의 청과 미세한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촉각적 정보는 뇌의 시상압으로 직행하여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의 손을 잡았는데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면 그녀의 뇌에서는 당신을 안전한 둥지로 인식하고 옥시토신 분비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손을 잡았는데 불쾌하거나 어색하다면 관계는 거기서 멈출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먼저 손을 터치해 온다는 것은 이미 시각적, 청각적 검증을 마치고 최종 단계인 촉각적 검증, 즉 케미스트리를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신호이자 성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부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입술과 입 주변입니다.
뇌과학자 와일더 펜필드가 그려낸 감각 호문클루스라는 지도를 아십니까? 이는 우리 신체의 각 부위가 뇌에서 차지하는 감각 처리 영역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기형적으로 거대하게 묘사된 부위가 바로 손과 입술입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점막 조직이며 손가락 끝보다 무려 100배 이상 많은 감각 수용체가 밀집해 있는 초고감도 센서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입술은 여성의 성적 흥분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등입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대상 앞에 있을 때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입술이 평소보다 붉어지고 도톰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이 발정기에 생식기가 붉게 변하여 수컷을 유혹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여성의 붉은 입술이 여성의 생식기를 모방하여 남성의 시선을 끌도록 진화했다는 자기 모방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입술은 얼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입술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입술을 만지거나 혀로 핥는 행동입니다. 대화 도중에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거나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심리적 기제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하나는 당신 앞에서 느끼는 성적 긴장감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자가 위로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입술을 봐주세요. 여기에 키스하고 싶지 않나요? 라는 무언의 유혹 신호입니다. 특히 혀로 입술을 핥아 촉촉하게 만드는 행위는 매우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건조한 입술보다 젖은 입술이 더 붉고 생기 있어 보이며 이는 곧 생식 능력과 건강함을 과시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과 대화를 나누며 강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했더니 입술 오므리기, 입술 만지기, 혀, 내밀기와 같은 구강 관련 행동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뇌가 상대방과의 키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키스는 서로의 유전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아주 정교한 화학적 분석 과정입니다. 타액 교환을 통해 상대방의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즉 MHC 유전자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유전자가 다를수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자손을 낳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유전자가 다른 상대의 냄새와 맛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입술을 쳐다보거나 자신의 입술을 만지는 것은 뇌의 심층부에서 이 남자의 유전자 맛을 보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자가 당신의 입술이나 입 주변을 직접 터치한다면 이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남자의 입가에 묻은 크림이나 음식물을 손으로 닦아주는 장면을 로맨틱하게 묘사하곤 합니다. 이것이 클리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영장류 사회에서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 그루밍 행위는 아주 친밀한 사이나 짝짓기 파트너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얼굴, 그것도 가장 민감하고 사적인 부위인 입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짝으로 인정하고 보살피겠다는 그루밍 본능의 발현입니다. 보통의 사회적 관계라면 입가에 뭐 묻었어요? 라고 말로 알려주거나 휴지를 건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굳이 자신의 손가락을 당신의 입술에 갖다 댄다는 것은 그 핑계를 이용해서라도 당신과 닿고 싶다는 욕망이 이성의 벽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술은 키스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에 입 주변을 만지는 행위는 키스에 대한 간접적인 제안이자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입술에 묻은 것을 떼어준다면 그 순간 침묵이 흐르고 묘한 기류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키스를 시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입술 터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삼각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당신의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입술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는 삼각형 구도의 시선 이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당신에게 키스하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입술을 보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삼각 시선은 그녀가 지금 당신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시선이 눈과 이마 혹은 눈과 코 사이를 오간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적이거나 사교적인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대리만족 행동입니다. 여자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빨대를 입에 물고 장난을 치거나 와인잔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컵의 모서리를 입술로 지그시 누르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프로이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원통형의 물체나 긴 막대 모양의 물체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빨대를 깨물거나 혀로 굴리는 행동은 성적인 욕구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구강기적 욕망이 투영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할 때 당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그윽하거나 풀려 있다면 이는 100% 플러팅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며 첫 번째 신호 눈물을 글썽이다가 당신이 위로해주자 당신의 손을 잡으며 두 번째 신호, 손 대화가 깊어지면서 당신의 입술을 지그시 응시하거나 자신의 입술을 만지는 두 번째 신호. 이 패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지금 당신에게 제발 다가와 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해버린다면 당신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여성의 신체 언어 중에서 입술만큼이나 강력하고 노골적인 것은 없지만 동시에 남성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입술이 건조해서 그런 거 아냐?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립밤을 바르거나 건조해서 침을 바르는 행위와 유혹의 신호로서 입술을 핥는 행위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속도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빠르고 기능적이며 행동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됩니다. 하지만 유혹의 신호는 느리고 은밀하며 반복적입니다. 혀끝이 입술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거나 입술을 깨무는 동작이 잠시 멈춤 파웃을 동반하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또한 검지를 사용하는 방식도 유의미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쉿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할 때 검지를 입술에 댑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화 중에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로로 대거나 손가락 끝으로 입술의 주름을 따라 천천히 만진다면 이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입술의 촉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상대방에게도 그 촉감을 상상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인 셈입니다. 만약 그녀가 검지손가락으로 당신의 손등을 문지르다가 시선을 당신의 입술로 옮긴다면 이는 터치의 대상을 손에서 입술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욕망의 진행 방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남자의 입술을 쳐다보거나 입 주변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적이고 에로틱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서로의 입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하고 심지어 손을 뻗어 터치한다. 이것은 그녀의 이성이 본능에게 백기를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이미 당신과의 키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확신과 부드러운 리드입니다. 입술이 유혹의 최전선이라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남성들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그러나 여성들은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선입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목은 급소 중의 급소입니다. 맹수들이 사냥감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물어뜯는 곳이 경동맥이 흐르는 목덜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는 극도의 신뢰와 복종의 표시입니다. 여자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넘기며 하얀 목덜미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당신에게 제압당해도 좋습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항복 선언이자 당신의 남성성을 자극하여 자신을 정복해 달라는 강력한 본능적 신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과 귀 뒤쪽은 페로몬이 가장 활발하게 발산되는 핫스팟입니다. 페로몬은 이성을 유혹하는 화학적 신호 물질로 코 속의 서비골 기관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성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자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고개를 젖혀 목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기 중에 자신의 페로몬을 더 널리 퍼뜨려 당신의 후각을 마비시키려는 화학전 chemical warfare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과 대화하며 머리카락을 꼬거나 쓸어 올리며 목선을 자꾸 보여준다면 그녀의 몸은 지금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에 머문다는 것을 그녀가 눈치챈다면 그녀는 더 과감하게 자세를 바꾸며 당신의 사냥 본능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신에서의 신호들이 호감의 시작을 알린다면 하반신, 특히 다리와 발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진실의 나침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신체 누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손동작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싫어도 웃을 수 있고 긴장해도 손을 얌전히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와 발은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뇌의 통제력이 가장 늦게 미치고 가장 빨리 풀립니다. 즉, 무의식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체라는 뜻입니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은 호감이 있거나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다리를 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올려 꼬았는데 그 꼬아진 다리의 끝과 무릎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는 열린 자세, 오픈 포지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꼬아진 다리가 당신의 반대 방향을 향해 벽을 치듯 막고 있다면 이는 방어적인 태도이거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거부의 표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자가 신발을 벗을 듯 말 듯 발장난을 치는 행동 일명 슈플레이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고수위의 성적 암시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신발을 달랑거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층 심리학적 해석에 따르면 발을 신발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성적인 삽입 행위를 상징적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겠다는 의미이며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공공장소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여자가 테이블 밑으로 신발을 벗고 발을 꼼지락거린다면 그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는 긴장감과 당신이 주는 성적 자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그녀의 발이 당신의 다리에 스치듯 닿는다면 그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발끝은 손가락만큼이나 예민한 감각 기관입니다. 자신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테이블 밑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발의 접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은밀한 욕망이 투영된 가장 과감한 도발입니다. 다시 시선을 위로 올려 이번에는 미러링 효과, 미러링 에펙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호감이 가거나 깊이 공감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동조의 신호입니다. 여자가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따라 마시고, 당신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 똑같이 기울인다면 그녀의 거울 뉴런은 당신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활발하게 발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체의 리듬과 감정 상태가 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듬이 맞춰진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호흡과 리듬을 맞추는 가장 격렬한 육체적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목소리 톤의 변화입니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목소리가 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보다 톤이 높아지고 애교 섞인 말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음을 과시하고 젊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암컷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려는 본능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는 건강하고 귀여운 여자예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관계 초반이나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반대로 목소리가 낮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며 약간의 허스키함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이를 침실 목소리, bedroom voice라고 부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 여성의 호흡은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흥분으로 인해 성대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게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해지고 말끝을 흐리며 나른한 느낌을 준다면 그녀의 몸은 이미 이완 상태에 돌입했으며 당신과의 더 깊은 접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이때 남성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질문의 양과 대화의 주도권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등등.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남자가 나의 짝으로서 적합한지 검증하는 스크리닝 과정입니다. 동시에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여 당신을 자신의 곁에 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태도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대답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하고 별로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배꼽을 잡고 웃어준다면 이것은 사회적 미소가 아니라 구애의 신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는 유머 감각을 높은 지능과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유머에 웃어준다는 것은 당신의 유전자는 우수하군요. 라는 인정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당신의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핸드폰을 자주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유전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즉 번식 탈락 통보와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신호, 바로 소유물 침범과 영역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인간 역시 보이지 않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간 안에 자신의 소지품을 둡니다. 핸드폰, 지갑, 가방 등은 자신의 자아 확장물입니다. 그런데 카페나 식당에서 여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당신 쪽으로 슬쩍 밀어놓거나 당신의 소지품, 예를 들어 당신의 핸드폰이나 차 키를 스스럼 없이 만진다면 이것은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음식 공유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가장 친밀한 행위였습니다. 사냥해서 얻은 귀한 식량을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자신이 먹던 음식을 이거 맛있는데 한 입 먹어볼래요? 라며 자신의 포크나 숟가락으로 당신에게 건네준다면 이것은 간접 키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자원과 당신의 자원을 합치고 싶습니다. 나의 타액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는 무의식적 허용입니다. 특히 여자가 당신이 먹던 그릇에 음식을 가져가 먹거나 당신이 마시던 잔에 입을 대고 마신다면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위생적 장벽, 헤이아이진의 barrier, 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위생적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적 결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더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단계, 즉 서로의 체액을 교환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그린라이트인 것입니다. 이 신호가 떴을 때 남자가 주저하거나 위생을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종합해 볼 때 여자의 유혹은 결코 말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눈빛으로 분위기로,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남자들이 흔히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남자는 텍스트를 읽으려 하고 여자는 컨텍스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보내는 신호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결해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의 핵심은 접근과 허용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당신의 접근을 막지 않는 허용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나 더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그녀가 몸을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당신 쪽으로 몸을 튼다면 그녀는 당신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을 허락한다는 것은 몸을 허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공간, 심리학적 해석과 일치합니다. 또한 단장 행동, 피레이닝의 빈도수를 체크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향수를 뿌리는 등의 행동은 짝짓기 준비 태세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의 입술색이 더 진해져 있거나 향기로운 냄새가 더 강하게 난다면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투 태세를 재정비하고 온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예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어 당신의 선택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를 단순히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네 라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여기에 더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고 감성적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에 쓴 연애 편지는 아침에 읽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밤 시간대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여자가 늦은 시간까지 당신과 함께 있으려 하고 막차 끊겼네 라거나 내일 주말이라 늦게 자도 돼 라는 식의 시간적 여유를 암시한다면 이것은 오늘 밤을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우회적인 제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관계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가 보내는 최후의 확인 사살, 신호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신호를 증폭시켜 현실로 만드는 트리거를 당기는 법을 알아야 비로소 이 심리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의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짓, 목소리, 그리고 다리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내가 착각한 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자신의 신호를 알아채고 리드해주는 남자에게는 매력을 느끼지만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는 남자에게는 급격하게 흥미를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번식 가치가 낮은 수컷이라는 본능적인 판결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확인 사살의 기술과 침실로 향하는 문을 여는 심리적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침묵의 질 (quality of silence입니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썸을 타는 단계나 유혹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침묵은 할 말이 없는 어색함이 아니라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오가는 텐션입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정적이 흘렀을 때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신을 빤히 쳐다보거나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인다면 그것은 키스해 주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이때 남자가 황급히 쓸데없는 농담으로 침묵을 깨려고 하는 것은 잔에 가득 찬 와인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침묵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집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 좁히기 (proximity escalation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와 비례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돌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핑계 만들기 전략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송금이나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을 만큼 거리를 좁히십시오. 이때 여자의 반응을 체크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몸을 움츠리거나 뒤로 뺀다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밀착해온다면 이것은 당신의 천을 원한다는 뜻이며 당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제인 토큰 저항, 토큰 리지스턴스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당신이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옮기자라고 제안했을 때 여자가 너무 늦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며 약하게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 그럼 집에 가자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형식적인 저항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절, 노가 토큰 저항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거절은 몸을 뒤로 빼거나 표정이 굳거나 명확한 이유를 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반면 토큰 저항은 말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몸은 당신 곁에 머물러 있고 눈은 웃고 있으며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내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만들어줘요. 나를 조금 더 설득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줘요 라는 요청입니다. 이때 남자는 괜찮아, 잠깐만 더 같이 있자. 걱정 마, 그냥 너랑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녀에게 안심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며 부드럽게 리드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 핑계 제공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본능은 가고 싶어 하지만 이성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을 때 남자가 그 이성을 잠재워줄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양이와 라면의 법칙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라면 먹고 갈래? 나 우리 집 고양이 볼래? 가 밈이 된 이유는 이것이 완벽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녀가 밤늦게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나는 섹스하러 가는 게 아니라 라면을 먹으러 진 고양이를 보러 가는 거야 라는 심리적 알리바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제안해야 할 것은 섹스가 아니라 부담 없는 제3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더 할래? 집에 넷플릭스로 그 영화 있는데 잠깐 보고 갈래? 같은 제안은 그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공간으로 유도하는 고도의 화술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제안에 응해 단둘만의 공간집, 차 안룸 형태의 술집 등으로 이동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스킨십의 단계적 상승이 남았습니다. 섣부른 시도는 화를 부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비성적인 부위에서 시작하여 성적인 부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깨, 팔뚝 등 같은 안전한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며 반응을 살피십시오. 거부감이 없다면 손, 허리, 머리카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과 목을 터치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신호는 호흡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았을 때 여자의 숨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혹은 가쁘게 변한다면 그것은 교감신경계가 흥분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동공이 풀리고 입이 살짝 벌어진다면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 회로가 차단되고 감각적인 쾌락 회로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키스 타이밍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90대 10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90% 거리까지 다가가고 나머지 10%는 그녀가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고 눈을 감거나 고개를 살짝 든다면 그 나머지 10%의 거리는 그녀의 의지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합의된 스킨십이며 그녀 역시 당신을 원한다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최후의 승낙 신호는 무장 해제입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신발을 벗는 등의 행동은 자신의 방어막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당신의 공간에 들어와서 화장을 지우거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머리를 묶는 행위는 이곳에서 당신과 긴 시간을 보내겠다. 나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도 좋다라는 최고의 신뢰이자 항복 선언입니다. 남성 여러분, 지금까지 1부에서 4부에 걸쳐 여자가 보내는 미세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 하나, 눈을 맞추는 시간, 다리의 방향 목소리의 톤 변화, 그리고 마지막 명분을 찾는 심리까지.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파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남자에게 매혹되었다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연애와 유혹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과 심리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을 눈치라고 부르고 그 패턴에 맞춰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호를 읽어내고 복잡한 감정선을 이해해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의 여자를 보십시오.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아닌 눈빛으로, 말이 아닌 몸짓으로. 나를 알아봐 주세요.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망설임은 죄악이며 과감함은 미덕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